안녕하십니까. 조선미디어 특별기획 G10인 서울 2010입니다. 여러분, 서울 G10 정상회의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은 세계가 이제 한마음으로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자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그간 각 나라들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환율과 IMF 개혁 문제가 경주회의에서 진일보한 합의를 일궈냈습니다. 이제 정상들 간의 회의에서는 G10에 참가하지 못하는 나머지 172개국의 목소리도 충분히 담아내야 합니다. 그 가교 역할을 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G10 정상회의 개최로 우리나라 국격이 한 단계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세계에서의 위상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장 취업시장의 국제회의 전문가, 국가브랜드 전문가 등 새로운 직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G20의 경제 효과가 무려 31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서울 G20 정상회의가 취업시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국제회의나 관련 전문가들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계 정상회의 G20 의장국이 됨에 따라서 이제 교율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국제 관련 전문 직업들의 한국인들이 보다 더 많이 진출할 것으로 생각해요. 국가 브랜드 전문가와 상품 브랜드 전문가, 환율 전문가, 재정평가 조사관, 국제회의 전문가, 외환 딜러 등이 G20 정상회의 이후 새롭게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직업군입니다. 국가 브랜드 전문가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과 슬로건을 무엇으로 정할 것이며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를 연구 개발하는 직업입니다. 한마디로 얼마나 국가 이미지를 극대화해 보여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의 국가의 형상이, 상징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러한 이펙트가 있다. 심지어 국가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당장 국제 금융에 있어서 우리가 론을 받을 때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G20 정상회의와 같은 국제적 회의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국제회의 전문가도 떠오르는 직업 가운데 하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충분하게 교육받거나 아니면은 이런 일선 현장에서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다소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번 G20 정상회의 이 기간 또는 그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은 국제회의가 열렸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 인력 자체가 많이 서포트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제 업무와 관련된 직업으로는 국제기구 종사자나 외환 딜러, 펀드 매니저 등 일부에만 수요가 몰렸지만 서울 G20을 계기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직업군도 더욱 다양해지면서 취업자들의 직업 선호도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나 구직자들이 업종으로 보면 금융권이고요. 직종으로는 어떤 대기업의 마케팅 직종 같은 데 좀 관심이 많은 편인데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아무래도 국제 교류라든지 기업 간의 관계 형성 이런 분야로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가 취업시장에도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정상회의가 다가오면서 특급 호텔들은 각국 정상과 귀빈들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을 메뉴 개발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과연 어떤 음식이 선보이게 될까요? 세계를 깜짝 놀랄 우리의 한식 미리 만나보시죠. 대표적 궁중 요리인 너비아니 구이와 전복죽, 된장에 재운 메로구이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찹쌀옷으로 튀겨낸 더덕구이는 보기만 해도 한입 베어 먹고 싶은 마음이 절로 납니다. 서울 시내 한 특급 호텔이 정상회의가 열리는 11월 한 달간 선보이는 한정식 메뉴입니다. 정일품, 정의품, 정삼품으로 격 있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호텔 측은 전통의 맛을 살리면서도 현대적 요소를 가미한 퓨전 한정식으로 해외 정상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입니다. 독특한 궁중 음식 메뉴를 저희가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일품, 정의품, 정삼품, 저희가 벼슬을 할 때 저희가 드리는 그런 식의 용어도 만들어서 이번에 11월 한 달 동안만 G20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오시는 VIP들한테 한식을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민물장어구이와 흑임자죽, 호두를 넣은 방건시를 선보인 호텔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쉽게 경험하기 힘든 전통 한식 메뉴와 불고기와 쌈밥 등 보편적으로 잘 알려진 음식들을 조합한 메뉴들이 눈길을 끕니다.
아예 단품으로 별미 한식을 준비한 호텔도 있습니다. 국내산 꽃게를 넣고 끓인 꽃게버섯 된장 수제비와 낙지와 인삼을 곁들인 한방 삼계탕, 안동 닭칼국수 등입니다. 점심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작년에 프로모션을 해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메뉴를 다시 선정을 한 거예요. 많이 선호하시는 음식 중에 하나라서. 호텔들은 한식 세계화 바람을 타고 외국 정상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메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가 한식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G20 정상회의에 사용될 국내 전기차와 수소차들이 공개됐습니다. 버스에서부터 승용차까지 다양한 친환경차들이 첫 선을 보였는데 이번 기회에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방문단에게 한국의 차세대 자동차 기술력을 인정받겠다는 계획입니다. 남산과 한강의 모습이 아기자기하게 그려져 있는 녹색 땅콩 모양의 전기버스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뒤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국내 최초 소형 전기차가 움직입니다. 전기차 엔진으로 개조한 준중형차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 지원될 전기차와 수소차 등 각종 친환경 자동차가 첫 시범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완성차 업체들과 협력해 개발한 전기차 38대와 수소연료 전지차 15대를 행사장과 주변 시설을 연계해주는 셔틀버스와 취재 지원 차량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수소차를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의 그린카의 기술 수준 그리고 우리 서울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전체 53대의 전기, 수소차를 이번 행사 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는 종합운동장에서 삼성역을 지나 선릉역 구간까지 10대, 코엑스에서 탄천주차장까지 5대 등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운행될 예정입니다. 모두 고속 충전으로 장거리 운행은 물론 높은 속력까지 자랑합니다. 전기버스는 30분 충전으로 주행거리 120km를 최고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고 수소버스 또한 충전 시간 20분으로 최대 350km의 주행거리가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G20 행사에 국산 전기차와 수소차가 실제 주행에 나서게 되면서 앞선 국산 자동차 기술을 세계 시장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운행 성능 평가를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한 뒤 상용화 시기도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G20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첨단 그린카를 총 출동을 하게 됩니다. 참가자들이나 아니면 프레스 투어용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서울시는 전기차의 핵심 인프라인 충전기도 승용차에서 버스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공개해 세계 전기차 부품 시장을 선점한다는 방침입니다.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의 앞선 그린카 기술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친환경차 보급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주요 20개국 체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안이 내달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특히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 G20 상설 사무국이 이르면 내년에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G20 체제는 별도의 사무국 없이 의장국이 1년간 사무국 역할을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G10은 올해 한국에 이어 2011년 프랑스, 2012년 멕시코가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돼 있으나 그 이후에도 정상회의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해 G10 거버넌스 연구화 차원에서 사무국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조선일보가 서울 G20 정상회의를 맞아 세계 유력 언론사들과 글로벌 제휴망을 결성했습니다. 프레스 20 클럽으로 명명된 이번 제휴는 세계 각국 언론사들이 기사와 사진, 동영상 등을 교환할 수 있으며 G10 회원국 가운데 15개국이 참여합니다. 참여 언론사는 조선일보를 비롯해 미국의 LA타임스, 중국의 인민일보,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영국의 더 타임스, 독일의 디 벨트 등입니다. 특히 조선일보 계열사 비즈니스앤TV는 G10 특별기획 G10인 서울 2010을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해 P20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G10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강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자 한강공원 분수를 2주간 연장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말까지 가동될 예정이던 반포 한강공원의 달빛 무지개 분수, 선유도 공원의 월드컵 분수 등 7곳이 내달 14일까지 물을 뿜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이 신청한 음악에 맞춰 분수를 연출하고 사연도 소개해주는 달빛 무지개 분수의 이벤트도 연장 기간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G10 기간에 맞춰 서울광장에서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는 박람회가 열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전통공예 산업진흥회는 다음 달 8일부터 13일 서울광장에서 CNC 전통공예 문화대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기간 서울광장에서는 오칠공예와 섬유공예, 도자공예 등 각 분야의 장인들이 직접 제작 과정을 보여주며 관광객들이 직접 공예 제작에 참여하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중국의 싱크탱크라 불리는 사회과학원에서 발간한 2010년 국가경쟁력 백서에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미국, 유럽연합, 일본에 이어 4위로 평가됐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16단계 올라간 것인데요. 영국, 독일 등보다도 높게 평가된 것은 성장 잠재력과 창조 혁신 부분에서 우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과학기술 혁신 역량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군요. 반면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는 2010년 부패인식지수 CPI에서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 178개국 중 39위에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OECD 30개국 평균에는 크게 못 미친 것인데요. 교육비리, 특권층 비리, 고위 공직자 자녀 채용 비리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G10 의장국으로서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능력을 시험받는 무대에 선 지금, 우리 사회가 다시금 생각해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